안녕하세요. 하재소프트 이봉석 대표이사입니다. 더위 장난 아니네요. 그쵸? 너무너무 덥습니다. 몸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배울 내용은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 41편이 되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디바이스 스택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좀 상세하게 공부를 했었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다면 이 디바이스 스택을 구성한다는 것이 내 역할인가? 내가 직접 구성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자들이 어떤 식으로 디바이스 스택을 바라봐야 되고 또 참여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드라이브 연대기 41편 디바이스 스택을 구성하자라는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디바이스 스택을 구성하는 어떤 과정 하나하나를 천천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스택을 구성하기 위해서 드라이버 개발자들이 그렇다면 어떠한 콜백 함수를 지원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만 이번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바이스 스택을 구성하는 과정을 한번 천천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PCI 카드를 한 장의 예를 들었는데요. PCI 카드가 될 수도 있고 USB 장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드웨어가 될 수 있지만 일단 PCI 카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컴퓨터에 PCI 카드가 딱 꽂혀 있다라고 한다면 그 PCI 카드가 꽂혀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는 발견하게 되겠죠. 즉 부팅하는 과정 중에 누군가는 의무적으로 그 PCI 카드가 꽂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런 책임자를 둘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뉴멀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이뉴멀레이터. 바로 여기 있는 이뉴멀레이터라는 말이 바로 발견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발견자. 찾아내는 사람. 보통 이런 발견자 역할을 하는 드라이버를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버스 드라이버가 이런 역할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PCI 카드를 발견하는 버스 드라이버, PCI 카드를 발견하는 버스 드라이버, 즉 PCI 버스를 관리하는 PCI 버스 드라이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즉 PCI 버스 드라이버는 자신의 버스에 연결된 PCI 카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뉴멀레이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드웨어는 이런 식으로 자신을 발견하는 발견자가 반드시 있고 그 발견자를 우리는 이뉴멀레이터, 좀 총칭해서 버스 드라이버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과정은 결국 버스 드라이버가 자신이 관리하는 버스에 연결된 PCI 카드를 발견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자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가 될까요? 자, 버스 드라이버 개발자는 자신이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 PCI 카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버스 드라이버는 생성을 합니다. 어떤 걸 생성하냐면 바로 여기 있는 PDO라는 피지컬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생성하게 되는 거죠. 자, 피지컬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생성함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게 됩니다. 자, 이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 그런 상세한 정보들을 PNP 관리자에게 주기 위해서 정보들을 획득하는 과정이 동시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PCI 카드의 제조사는 어디고 다음에 프로덕트, 즉 디바이스 아이디는 어떤 아이디를 쓰는 그리고 어떤 클래스 유형의 장치인지 이런 상세한 정보들을 획득하는 작업을 버스 드라이버가 하게 되고 그리고 PDO, 제일 중요한 PDO, 피지컬 디바이스 오브젝트라는 이런 성격을 가지는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아셨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PNP 관리자에게 전달을 하게 돼요. 전달. 자, 내가 만든 피지컬 디바이스 오브젝트는 이거야 라고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시작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버스 드라이버가 하드웨어를 발견했어요. 그죠? 자신이 발견한 하드웨어에 대한 PDO를 만들어 가지고 PNP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이게 바로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 PMP 관리자는 이제 PDO를 받았잖아요. 자, PDO라는 걸 받았어요. 피지컬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그러면 PMP 관리자는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하게 될까? 자, PMP 관리자는 이제 이 PDO를 전달해 준 버스 드라이버에게 IRP라고 하는 걸 보냅니다. 이 IRP의 메이저 펑션은 바로 IRP 메이저 PMP 이렇게 불러요. 자, IRP 메이저 PMP라는 그런 명령어를 담고 있는 IRP를 버스 드라이버에게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내는 이유는 바로 정보 때문입니다. 즉, PMP 관리자는 이제 새롭게 발견된 PDO, 이 PDO를 만든 드라이버에게 다양한 IRP를 보내어서 이 카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획득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이 어떤 카드인지 이런 정보들을 쭉 획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IRP, 메이저 PMP가 이때 딱 처음 나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버스 드라이버가 다양한 정보들을 PMP 관리자에게 전달을 해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PMP 관리자는 이렇게 정보를 획득을 했으면 그런 내용을 토대로 레지스트리, 시스템 레지스트리를 뒤져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시스템 레지스트리를 뒤져봐야만 이 해당하는 장치에 대한 디바이스 스택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디바이스 스택을 구성해야 되는 PMP 관리자의 역할에서 디바이스 스택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구성하는 방법, 순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은 어디 들어있다? 시스템 레지스트리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시스템 레지스트리에 그런 정보가 없다면 어디에서 그 정보를 가져와서 시스템 레지스트리로 설치를 해야 되냐면 바로 드라이버 스토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일종의 어떤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윈도우즈 아래는 드라이버 스토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그곳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시스템 레지스트리로 설치하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드라이버 스토어에도 어떠한 설치 정보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바로 전으로 넘어가서 INF 파일, 즉 사용자가 제공하게 되는 바로 이 INF라고 하는 설치 파일의 정보를 토대로 드라이버 스토어를 기록하고 드라이버 스토어에 들어있는 정보를 토대로 시스템 레지스트리를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레지스트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제 PMP 관리자는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 레지스트리부터 얻은 정보를 토대로 디바이스 스택을 이제 구성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순서 잘 기억하십니까? 버스 드라이버가 먼저 하드웨어를 발견했다. 그리고 PDO를 만들었다. 그리고 PDO를 PMP 관리자에게 전달하면 PMP 관리자는 이 PDO를 만든 버스 드라이버에게 앞에서 보신 것처럼 IRP Major PMP라는 명령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한다. 즉, 여기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레지스트리를 뒤지게 되는데, 이때 레지스트리를 뒤졌을 때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드라이버 스토어로부터 이제 정보를 찾아서 설치하는 과정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디바이스 스택을 구성하기 위한 정보를 모두 획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MP 관리자가 디바이스 스택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획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정보를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간결하고 가장 중요한 어떤 정보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순서. 아주 중요한 정보예요. 순서. 구성하는 순서. 이 순서가 바로 무엇이냐면 디바이스 스택을 어떤 식의 순서대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예요. 그 정보가 레지스트리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드라이버 A, B, C, D 이런 식으로 많은 드라이버들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드라이버들 중에서 드라이버 D가 1번, 그 다음에 이름은 없지만 이곳에 있는 드라이버가 2번, 그리고 드라이버 B가 3번,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스택을 구성하는데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 정보가 어디 들어있다고요? 시스템 레지스트리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PMP 관리자는 이 순서를 알았죠. 어떤 드라이버가 1번이고 어떤 드라이버가 2번이고 어떤 드라이버가 3번인지를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순서에 맞춰서 드라이버를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PMP 관리자가 호출을 하게 된다. 1번 화살표 보십시오. 먼저 호출합니다. 자, 첫 번째로 호출할 드라이버를 누구로 선정을 했냐면 필터 드라이버라고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어떤 필터 드라이버가 있는데 그 필터 드라이버가 1번이다 라고 가정을 해본다는 거죠. 그러면 PNP 관리자는 필터 드라이버를 딱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버스 드라이버가 맨 처음에 있었죠. 앞에서 보신 것처럼 버스 드라이버가 뭘 만들었습니까? PDO를 만들어 놨죠. 그죠? 이 상태에서 PNP 관리자가 필터 드라이버를 딱 호출하면 필터 드라이버는 2번 자신의 디바이스 오브젝트 FIDO라는 성격을 가지는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거 잘 보세요.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두 개죠. 맨 아래 버스 드라이버가 만든 PDO, 필터 드라이버가 만든 FIDO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현실적으로 디바이스 스택이라고 하는 과정, 이걸 구성하는 과정에 동참을 했다는 말은 마지막으로 3번 과정, 어태치라고 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위에 있는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가리키게끔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되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어태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구조가 서로 연결되는 과정이에요. 어태치. 여기까지 돼주면 디바이스 스택 구성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생각해 보세요. 다시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PNP 관리자는 시스템 레지스트리를 뒤져서 어떤 순서대로 드라이버들이 호출되어야 될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번, 2번, 3번의 호출 순서를 결정하게 되면 그 다음 PNP 관리자는 1번 드라이버, 1번 드라이버부터 먼저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번 드라이버가 만약에 필터 드라이버다 라고 하면 그 필터 드라이버는 자신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PDO 위에 자신의 거를 어태치하는 작업, 여기까지만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좀 쉬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면, 자, PNP 관리자가 이제 두 번째 드라이버, 여기 있는 두 번째 드라이버가 그 다음으로 호출되어야 될 드라이버라는 것을 알았다면 바로 이 단계에서 그 다음 드라이버를 또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드라이버를 펑션 드라이버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펑션 드라이버라면 마찬가지로 호출, 그렇죠? 호출. 이때 당시에 현재 디바이스 스택의 상태는 맨 아래 PDO, 그 다음에 이 바로 전에 만들어졌던 FIDO까지는 뭐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태치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죠? 여기까지 어태치가 된 상태였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자, PNP 관리자의 호출을 받은 펑션 드라이버는 마찬가지로 FDO라는 성격을 가지는 그런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전에 필터 드라이버가 했던 것처럼 어태치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잘 보세요. 어태치 작업을 할 때 어디 위로 올라가게 됩니까? PDO 위로 바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까? 이렇게? 아니죠. PDO 위로 올라갈 수가 없죠. 이미 PDO 위에는 FIDO가 있기 때문에 PDO 위에 있는 FIDO를 인정해 줘야 되므로 이제 이 FDO는 FIDO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호출되는 순서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어떤 드라이버가 먼저 호출되느냐에 따라서 디바이스 스택을 구성하는 순서에 따라 자신들이 참여하는 시기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참여하는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스택이 구성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위치가 결정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이 작업이 수행되고 나면 우리는 3개의 디바이스 오브젝트, 하나, 둘, 3개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어태치되어 있는 이런 디바이스 스택이 완성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어렵지 않죠? 자, PNP 관리자가 디바이스 스택을 구성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앞에 보셨던 대로 필터 드라이버, 그리고 버스 드라이버 콜백이 아닌데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펑션 드라이버, 필터 드라이버나 펑션 드라이버의 콜백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 앞에서 봤던 바로 어떤 작업을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스택 구성을 하는 작업을 위해서 호출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버스 드라이버가 PDO를 만든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죠? 버스 드라이버 PDO를 만든 상태에서 PNP 관리자가 호출하는 것은 바로 그 위에, 바로 위에 있는 필터 드라이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버스 드라이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디바이스 스택을 구성하는 순서에 있어서는 필터 드라이버부터 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필터 드라이버 또는 이게 아니라 이 그림에서는 펑션 드라이버가 되겠죠. 자, 제가 이 타이핑이 좀 쉽지 않은데 펑션 드라이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펑션 드라이버.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콜백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 그 콜백 함수의 우리가 이름,
사실은 드라이버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역할이 중요한 건데요. 그 역할은 바로 add device라는 역할을 하는 콜백 주소, 콜백 함수. 이 함수가 반드시 드라이버 코드에는 있어야 되고, 따라서 자신의 드라이버 코드 내에 있는 add device라는 이 함수가 PNP 관리자로부터 호출이 되면 그곳에서 하는 일이 바로 여기 보셨던 것처럼 호출되면 자신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들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스택, 기존에 만들어진 스택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렇게 두 개가 이미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진 스택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디바이스 오브젝트에 어태치를 하는 작업, 바로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스택이 하나라면 이 꼭대기에 얘에 어태치하는 작업, 이 작업을 수행하는 함수를, 역할을 우리는 add device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add device 함수가 호출될 때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놈들 중에 두 번째를 보시면 바로 뭐가 전달됩니까? PDO가 전달되죠. 그죠? 이 add device 함수는 PDO가 파라미터로 전달이 돼요. 즉, 이 그림에서 말하자면 아래에 있는 이 PDO가 파라미터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는 지금 같은 그림에서 이 펑션 드라이버는 내가 만든 FDO를 이 PDO 위로 올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PDO를 파라미터로 전달해 줬다는 것은 얘를 기준으로 생성된 디바이스 스택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 PDO 바로 위에 누가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여 이 위에 누군가 있다면 그 위에 있는 녀석의 위로 올려야 된다는 거죠. 이건 드라이버가 반드시 이런 순서를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즉, 파라미터는 PDO가 항상 전달되는 거예요. 이렇게 파라미터는 PDO가 전달이 되지만 개발자들은 이 PDO가 전달됐다고 해서 PDO 위에 바로 올리는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고, 현재 PDO를 기준으로 생성되어 있는 디바이스 스택이 있다면 그걸 다 따라가서 가장 위에 있는 디바이스 오브젝트, 그 위로 나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올리는 거, 그것이 바로 add device의 역할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좀 짧은데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여러가지 콜백들을 배웠어요. 뭐 대표적으로 배웠던 콜백이라면 아마 드라이버 엔트리, 그쵸? 그리고 IRP 메이저 리드, 라이트, 크리에이트, 클로즈,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오늘은 이제 추가로 새로운 콜백 함수를 여러분들이 배우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add device라는 이런 이름으로 제가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add device. 그래서 드라이버 개발자는 반드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add device라는 함수가 있어야 하고, 그 add device 안에서 해야 될 작업들은 내가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PDO를 기준으로 현재 형성되어 있는 디바이스 스택상의 가장 꼭대기에다가 올리는 작업, 이것이 바로 add device에서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짧았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 코드로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는지를 배울 거예요. 코드를 배우게 되면 처음부터 코드를 봤을 때는 굉장히 막연히 어렵지만, 지금 좀 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코드를 한 줄 한 줄을 보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디바이스 스택을 구성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이해한다는 거는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이해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 걸로 소화를 하시고, 그 이후에 저와 함께 조금 더 어려운 IRP에 대한 처리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운데 몸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